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옥근 혼술 8월 7일 수요일 낮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의 우리 검찰 수사가 여러 가지 의구심을 낳고 있죠. 특히 문재인, 이재명 이쪽 수사가 제대로 진척이 되지 못하고 또 두 사람 앞에서 멈춰서 버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관련된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수사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상당히 좀 의아하죠.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검찰청을 아예 해체해버리겠다. 그리고 검사 4명에 대해서 탄핵 발의를 하고 청문회를 열겠다. 그리고 뭐 수사한 검사들을 특검이 조사하겠다. 사건을 조작했다. 이렇게까지 몰아붙이고 있는데, 또 검찰총장을 무슨 청문회 정인으로 채택을 하고 이렇게 수모를 안기고 있는데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원석 검찰총장 탓이다. 이렇게 전부 치부를 하기는 너무나 수사 의지가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원석 검찰총장이 여러 가지 수사를 맡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도 가령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3년 동안 수사를 했습니다. 3년 동안 수사를 했는데 달랑 변호사법 위반만 적용을 했습니다. 50억 클럽 이야기도 있고 1억 5천만 원 김만배에게서 하천대유 고문료로 받은 것, 이런 건 뇌물 혐의죠. 뇌물 혐의도 있고, 또 가장 심각한 사안, 재판 거래. 이재명을 대법원에서 구제해주고 재판 거래를 했다. 김만배가 8번이나 대법관실을 찾아가서 그 심리기관에, 이재명 그 선거법 심리기관에 찾아가서 결국은 캐스팅 모터 역할을 하면서 이재명의 유죄 사건을 파기환송해준, 그리고 1억 5천만 원 고문료를 받고 일도 거의 하지 않고, 그리고 50억 원 클럽에 가입되고, 또 심지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대법원장 자리를 약속받았다. 이런 말까지 나온 재판 거래. 이것은 아예 기소장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다음 검찰총장이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것을 파헤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겼다. 이렇게도 또 해석이 가능하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더 강력한 수사를 다음 검찰총장이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오늘 기소한 것은 좀 너무 의아하다,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3년을 수사를 했는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21년 9월에 이 수사에 착수를 했으니까는 2년 11개월, 3년 만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수사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야 뭐 봐주기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취임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여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말에 이 변호사법 이것만 달랑 해서 불구속 기소를 한 겁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하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부탁을 받고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무죄 판결을 주도했다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은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그렇게 되면은 검찰총장이 바뀌면은 본격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둔 거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입니다. 이성학 부장검사가 오늘 권순일에게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법률 자문 활동을 한 혐의만 적용을 했습니다. 2021년 1월 8월 사이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하천대유에 무슨 송전탑, 지중화 관련 행정소송, 이런 각종 소송 관련 재판 상황을 분석을 해주고 법률 문서를 작성을 해주고 대형 법률을 제공하는 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혐의. 그러니까 변호사로 본인이 대법관을 지냈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증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변호사 활동을 하려면은 대한변협에 등록을 해야 되죠. 근데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를 위한 사실상 변호사 일을 했다.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 이것만 가지고 기소를 한 겁니다. 이 경우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 거래 의혹은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검찰은 재판 거래 의혹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재판 거래 의혹은 권순일이 대법관 재임 중이죠. 재임 중이었죠. 2022년 7월에 이재명의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 파기 한종 판결을 주도한 판결입니다. 그때 친형 강제 입원 사건, 경기도지사 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지금 재판 이재명이 받고 있는 것은 대통령 선거 때 허위사실. 그 김문기 씨를 몰랐다. 백현동 4단계 상향 조정은 국토부 압력이었다. 박근혜 국토부 압력이었다. 이건 지금 재판 받고 있고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가서도 또 거짓말을 했죠. 친형 강제 입원 사실을 부인을 하고 검사사청을 부인을 해서 그때 기소가 돼서 1심에서는 무죄 받았는데 2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 받았습니다. 300만 원이 확정이 되면은 100만 원 이상만 확정이 되면 모든 게 다 날아가죠. 그때 당시 경기도지사직도 날아가고 피선거권이 박탈이 돼서 다음 지난번 대선에도 못 나왔죠. 지금 총선에도 못 나와서 지금의 이재명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2심이 3심에 가서 뒤바뀌어 버렸죠. 그때 권순일 대법관이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가가 있었다. 그 대가가 1억 5천만 원 고문료, 50억 클럽 가입, 대법원장 자리 이런 게 있었다는 그 의혹입니다. 그 과정에서 김만배 씨가 대법원 판결을 전해서 권순일 전 대법관의 대법원 사무실을 8차례 찾아갔다. 그때마다 또 무슨 음료수 박스를 들고 갔다. 그런 그 안에 음료수가 있었겠느냐, 돈이 있었겠느냐, 그런 또 격가지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권순일이 뇌물수수, 이 50억, 1억 5천, 그리고 50억 클럽, 뇌물수수, 그리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이 2021년 9월이고, 문재인 정부 검찰은 2021년 10월,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비공개를 소환을 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문재인 검찰은 이재명 관련 사건, 그러니까 대법원 파기환송된 거, 재판 거래된 거, 그것을 재판연구관의 검토 보고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아마 세게 청구를 안 했겠죠.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그리고 법원에서도 판사 선배니까, 가마득한 선배니까 그 영장을 기각을 한 겁니다. 보통 이 압수수색 영장은 거의 발부 90%는 합니다. 수사를 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다 기각을 했죠. 문재인 검찰에서 설렁설렁 아마 영장 청구를 했을 거고 법원도 거기에 맞춰서 그냥 기각을 해버려서 수사가 진행이 안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검찰은 올 초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청구했지만 법원이 재차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수수 혐의를 빼버렸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하니까 영장이 안 나오니까 같은 이제 법관들이라서 그런지 영장이 안 나오니까 뇌물수수 혐의는 일단 빼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서 압색영장을 발부를 받아서 한번 7월 31일에 소환을 해서 조사했고 결국 변호사법 혐의로만 먼저 기소를 한 거죠. 그리고 이 뇌물죄 재판 거래는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라기보다는 9월 15일에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검찰총장이 들어서면은 지금 검찰총장 압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마 금주 중에 압축된 명단이 발표가 될 겁니다. 누가 되든 검찰의 분위기가 완전히 확 바뀔 수가 있죠. 그러면은 재판거래 의혹도 본격적으로 수사가 됩니다. 오늘은 50억 클럽 중에서 홍선건 머니투데이 회장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가 됐고, 그래서 대장동 50억 클럽은 6명이었죠. 그중에 권순일, 홍선건을 포함해서 4명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곽상도 전 의원도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 무죄를 받고 지금 항소심을 벌이고 있죠. 나머지 두 사람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인데 아직 어떤 서면 조사만 받고 처분도 내려지지 않고 있는데 50억 클럽을 비롯해서 재판거래 의혹 수사도 이 검찰총장이 바뀌면 본격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